그동안 뭐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려왔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지금 뭐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난 2013년이었죠.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당시에 그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최순실이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도 나왔어요. 예, 그 참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녹취록 중에 일부만 공개가 돼도 뭐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나왔는데 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달가량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표명도 없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이 직접 정호성에게 연락을 해서 대국민 그걸로 해라. 대국민 사과라든가 뭐 기자회견 같은 걸 지칭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사과도 하고 관련자들도 해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질서에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5일 후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요. 네. 저 내용 그대로를 얘기를 합니다. 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그 네.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네. 근데 이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이제 담화 외에 또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요.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 단순히 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언 정도를 구한 거였다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대통령이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네.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네. 좋겠느냐 했더니 정성전 비서관이 이 최 선생이죠. 최 선생이라고 계속해서 불렀죠. 예, 최순실을. 예. 네. 최순실과 상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야 대통령이 안도하는 모습을 아하. 보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미 담화 과정에서 밝혔던 것도 얼마 전에 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 자체가 네. 대통령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네. 뭐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뭐 지인의 얘기를 조금 참고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네. 그 의견을 내세웠는데, 뭐 나름의 철학과 소신을 자신이 갖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 뭔지. 그게 네. 참 정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논조의 얘기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번째 답변서에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내린 것이고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키친 캐비넷에 의해서 이 의견을 정도 들은 것 뿐이다라고 했는데 네. 상황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최순실에게 연락을 해봤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안도를 하면서 또 최순실이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거의 뭐 각본처럼 내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정리만 돼서 대통령이 다시 밝혔던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철학과 소신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철학과 소신이었냐, 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당장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사실. 근데 네. 대통령 본인의 철학과 소신은 아니었던 셈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상당 부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의견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신년 기자회에서 자신이 자청한 신년 기자회에서 박 대통령은 또 정유라 씨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중소기업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도 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예,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네. 수많은 중소기업 가운데 이 회사만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특허 소송에 휘말렸었는데 이 회사를 도와준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얘기가 이 회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적은 없다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이냐면 문제가 된 KD 코퍼레이션이 미국 회사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긴급하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내용이 또 가관인 게 이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올리고 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특허청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신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종의 통치행위처럼 여러 군데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한 군데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실은 콕 집어서 이 한 회사만을 지원했던 것이었고 더군다나 소송에까지 관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통해서 이 KD 코퍼레이션 납품 민원을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확인이 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개인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 관계를 이용했다는 건데 네. 말씀하신 부분이 네덜란드에 있는 합작 회사에 이 기업의 KD 코퍼레이션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네. 네. 현재 지금 밝혀진 바로는 헤이그 의혹이 현재까지 의혹인데 헤이그 해관부 회의 때 그리고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전달하려 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네. 이게 최순실 씨의 뜻이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최순실의 이 아는 회사를 우연히 마치 하필이면 그곳을 했다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박 대통령은 지금 뭐 엮었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최순실 씨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특검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줄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이고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받은 거면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면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이 최순실이 관여된 회사에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의 국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건 네. 확인은 안 됐지만 이런 것을 전달하려고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예, 거죠. 예.